나는 지금 반찬에서 새벽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아니,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37년간 반복한 시간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고 세면장으로 향합니다.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정신이 듭니다. 거울을 봅니다. 65살,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이게 내 얼굴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부엌으로 갑니다. 어제 저녁에 준비해둔 배추를 꺼냅니다. 무, 파, 고추, 장갑을 끼고 씻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립니다. 겨울이라 더 춥습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니까요. 칼을 듭니다. 배추를 썹니다. 도독도독. 칼소리만 들립니다. 새벽은 조용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딸과 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겠죠. 편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손에 밴 노동의 시간입니다. 37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28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시장 채소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작았습니다. 평상 하나.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배추, 무, 파. 기본적인 것들만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무거운 것 나르는 것도, 추운 날씨도 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밥 먹이려고, 학교 보내려고, 이제는 익숙합니다. 새벽도, 무거운 것도, 추운 날씨도, 몸이 기억합니다. 생각 없이도 움직입니다. 5시, 장을 싸서 수레에 싣습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보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옷깃을 여밉니다. 시장으로 걸어갑니다. 10분 거리. 수레를 끌며 걷습니다. 바퀴 구르는 소리만 들립니다. 가끔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비 오는 날도 변함없습니다. 눈 오는 날도 변함없습니다. 명절도 주말도 변함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자리, 시장에 도착합니다. 벌써 몇몇 상인들이 와 있습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일찍 오셨네요. 언니도요. 오늘 춥죠? 그러게요. 짧은 대화. 그리고 각자 자리로 갑니다. 모두 바쁩니다. 내 자리, 37년 지킨 자리입니다. 모퉁이 자리,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자리입니다. 여기서 37년을 버텼습니다. 평상을 펼칩니다. 천막을 칩니다. 채소를 늘어놓습니다. 가격표를 붙입니다. 준비 끝입니다. 6시, 손님이 오기 시작합니다. 단골 할머니들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요. 비싸네. 깎아줘요. 2,500원 할게요. 이런 대화를 수십 번 합니다. 매일 똑같은 대화. 손님이 가고 또 옵니다. 팔리고 또 채웁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손이 시립니다. 추워서 장갑을 껴도 춥습니다. 발도 시립니다. 계속 서 있어서 허리도 아픕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 하지만 참습니다. 익숙합니다. 37년간 참아왔으니까요. 손을 봅니다. 거칠어졌습니다. 주름이 깊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무리를 많이 하니까요. 이 손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입히고 숙제를 봐주고 이 손으로 돈을 벌어 학교를 보냈습니다.
대학까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손으로 키웠다는 것이. 남편도 물론 일했지만 나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더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9시 잠깐 쉽니다. 컵라면을 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좋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습관입니다. 혹시 연락 왔을까? 아이들한테서. 없습니다. 오늘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시 일합니다. 이게 내 하루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37년간 반복한 하루.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내 삶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습관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삶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떳떳합니다. 다만 가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쉴 수 있을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저녁 6시 정리합니다. 남은 채소를 챙기고 평상을 접고 천막을 걷습니다. 수레에 실어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TV를 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또 봅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연락이. 침대에 눕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잠듭니다. 금방. 피곤하니까요. 내일도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내 삶입니다. 자식에게 먼저 걸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봅니다. 혹시 밤사이 연락이 왔을까?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하지만 없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연락이 언제였을까요? 딸은 1달 전, 아들은 2달 전.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헷갈립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지니까요.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손이 휴대폰으로 갑니다. 딸 이름을 누릅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멈춥니다. 바쁠 텐데. 귀찮게 하면 안 되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그런 말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시장으로 갑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딸은 뭐 하고 있을까? 아들은 밥은 먹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손님이 와도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거 얼마예요? 아, 네. 3,000원이요. 싱싱한 거 맞죠? 네,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자동으로 대답합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마케팅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저 바쁘다는 것만 압니다. 아들은 대전에 있습니다.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합니다. 역시 바쁘다고 합니다. 둘 다 결혼했습니다. 딸은 3년 전, 아들은 작년에. 손주는 아직 없습니다. 둘 다 바빠서 애 낳을 생각을 못 한다고 합니다. 명절에는 옵니다. 설날, 추석. 1년에 2번. 그마저도 짧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갑니다. 처가도 가야 하니까. 바쁘니까. 오면 밥을 해줍니다. 좋아하는 음식들로. 딸은 잡채를 좋아합니다. 아들은 갈비찜을. 며칠 전부터 준비합니다. 재료를 사고 양념을 하고. 하지만 막상 오면 많이 먹지 않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괜찮아. 맛있게 먹어. 배불러요. 아침에 먹고 왔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억지로 먹입니다. 남는 음식 싸줍니다. 가져가라고. 하지만 무겁다고 괜찮다고 사양합니다. 몇 시간 있다가 갑니다. 조심히 가라고 손을 흔듭니다. 차가 멀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은 음식이 냉장고에 가득합니다. 혼자 먹습니다. 며칠에 걸쳐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다음 명절까지, 다음 연락까지 가끔 문자가 옵니다. 딸에게서 엄마 잘 지내시죠? 저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건강하세요. 짧습니다. 답장을 씁니다. 응, 엄마 괜찮아. 너도 건강해. 밥 잘 챙겨 먹고 보냅니다. 읽은 표시가 뜹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아들은 문자도 잘 안 합니다. 가끔 명절 전날 확인차 연락이 옵니다. 엄마, 내일 갈게요. 점심때쯤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네. 그게 끝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드물게, 아주 가끔. 그럴 때는 가슴이 뜁니다. 무슨 일 있나? 아니면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걸까?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딸. 무슨 일이야? 아니요, 그냥요. 혹시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엄마 명의로 뭐 처리할 게 있어서요. 아, 그래. 비밀번호는 용건만 묻습니다. 용건만 말합니다. 그리고 끊습니다. 엄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알았어.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까? 이번엔 내가 먼저. 하지만 또 못합니다. 혹시 자고 있으면 어떡하지? 쉬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내일 하자. 내일. 하지만 내일도 못합니다. 같은 이유로 기다림이 습관이 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아이들이 먼저 연락하기를. 하지만 오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상인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전화했어요. 보고 싶대요. 좋겠네요. 다음 주에 온대요.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솔직히 남의 자식이 먼저 전화한다는 게, 보고 싶다고 한다는 게, 우리 아이들은 왜 안 그럴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섭섭한 일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바쁜 걸까? 바쁘겠죠. 다들 바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하고 가정 꾸리고 살기 바쁘니까. 나도 젊었을 때 바빴습니다. 시부모님께 자주 못 갔습니다. 전화도 자주 못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을. 이제야 압니다. 휴대폰을 또 봅니다. 저녁 9시. 여전히 없습니다. 문자를 씁니다. 지우고 또 씁니다. 딸아, 잘 지내니? 엄마 보고 싶다. 전송 버튼 앞에서 망설입니다. 보낼까 말까? 부담스러울까? 귀찮을까? 지웁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날씨 추워졌어. 감기 조심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냅니다. 읽은 표시를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뜨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다시 봅니다. 읽은 표시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읽었으니, 내 마음은 전했으니,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매일 전화 없는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도 아이들 위해 포기한 삶이 있습니다. 28살, 딸을 낳았습니다. 처사이었습니다. 예쁘고 건강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잘 키울 수 있을까? 돈은 충분할까? 남편은 공장에 다녔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셋이 살기에 빠듯했습니다. 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렸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시어머니께 맡기기에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시장에서 같이 장사해 볼래? 아이 데리고 할 수 있어. 시장?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시작했습니다. 평상 하나, 채소 몇 가지, 딸을 업고 장사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젖을 물렸습니다. 손님 보면서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0살,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이 되었습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유모차에 태웠습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놀이터에 갔습니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처럼 놀아주지 못해서, 책도 많이 못 읽어줘서, 늘 바빠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용품을 사줘야 했습니다. 준비물도 많았습니다. 돈이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원도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간다고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돈이 더 들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돈은 계속 들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수학여행비, 하나하나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다 해줬습니다. 남편도 일했습니다. 야근도 하고 주말도 나갔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때는 당연했던 결정입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미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 멋있어 보였습니다. 학원도 다녀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달간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하고는 완전히 잊었습니다. 꿈을, 현실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끔 미용실을 지나칩니다.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위질하고 염색하고 손님과 이야기하는 모습. 저게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딸이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로.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생활비도 보내야 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명절에도 장사했습니다. 아들도 대학에 갔습니다. 대전으로. 역시 등록금, 생활비,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나는 안 쓰고 아이들에게만 보냈습니다. 옷을 못 샀습니다. 10년 된 옷을 입었습니다. 미용실도 못 갔습니다. 집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외식도 못 했습니다. 집에서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자. 미안해, 돈이 없어. 밥이라도 먹자. 다음에. 지금은 바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만날 시간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남편과도 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영화 한 편, 외식 한 번. 그런 것들. 사치였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삶을 포기했습니다. 나의 삶을, 아이들을 위해. 그게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졸업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잘 컸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딸이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취직하고 첫 월급 받은 날, 보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쳤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뭐였을까? 아이들 엄마였지. 나 자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꿈은 뭐였을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 안 해서 까먹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게 엄마니까요. 다만 조금은 서운합니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연락 한 통 없다는 게,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없다는 게. 하지만 이것도 이해합니다. 아이들도 바쁘니까요. 살기 바쁘니까요. 나처럼.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명절에도 짧아진 통화가 있습니다. 작년 설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 내일 오는 거지? 그게, 엄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시댁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당연하지. 그래서 오후 늦게 갈게요. 괜찮으시죠? 괜찮아. 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 죄송해요, 엄마. 괜찮다니까.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섭섭했습니다. 명절인데 시댁을 먼저 가다니.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당연히 시댁을 우선해야죠. 나도 그랬으니까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것들로 새벽부터 일어나 만들었습니다. 잡채, 전, 갈비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오후 4시쯤 왔습니다. 사위와 함께.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왔으면 됐지. 들어와. 밥상을 차렸습니다. 가득. 사흘간 준비한 음식들.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괜찮아. 많이 먹어. 배불러요. 시댁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도 조금만. 몇 가지 먹었습니다. 조금만.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있었을까요? 딸이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왔는데. 내일 남편이 일 나가야 해서요. 오늘 들어가야 해요. 그래. 알았어. 준비한 음식을 싸줬습니다. 무거워요, 엄마. 괜찮아요. 가져가. 집에서 먹어. 정말 괜찮아요. 결국 조금만 싸줬습니다. 무겁다고 해서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1시간. 명절에 딸을 본 시간이 1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그대로였습니다. 거의 손도 안 댄. 혼자 치웠습니다. 아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처가에 큰 일이 있어서요. 거기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갈게요. 응,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다음. 그 다음이 언제일까요? 추석도 비슷했습니다. 딸은 1시간 있다 갔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명절 인사만 했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너도 밥은 챙겨 먹고, 네, 건강하세요. 응, 끝이었습니다. 30초, 말보다 길어진 침묵이 있습니다. 생일날이었습니다. 65번째 생일.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혹시 전화 올까? 문자라도. 낮이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건강하세요. 짧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너도 건강해. 아들은 밤 11시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다. 죄송해요. 야근하느라 이제야 전화해요.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 건강하세요. 응, 너도. 1분도 안 걸렸습니다. 혼자 케이크를 샀습니다. 작은 것, 초를 꽂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것만 빌었습니다. 초를 불었습니다. 혼자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았지만 슬펐습니다. 통화가 점점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10분, 20분 통화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1분, 2분, 용것만 말하고 끊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보험 서류 어디 있어요? 등본 하나 떼주실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전화합니다.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안부는 덤처럼 짧게. 엄마도 건강하시죠? 응. 그럼 끊을게요. 바빠서요. 바쁘다. 늘 바쁩니다. 나도 바쁘지만 시간을 냅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하지만 아이들은 시간을 안 냅니다. 나를 위해서는 침묵이 길어집니다. 말보다 한 달, 2달, 연락 없이 지나갑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다른 상인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딸이 어제 1시간이나 통화했어요. 좋으시겠어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더라고요.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픈 데 없냐? 부럽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1시간 통화. 우리는 1분도 안 하는데. 언니네는 어때요? 우리는 바빠서 자주 못해요. 거짓말입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문자를 씁니다. 딸아, 잘 지내니? 지웁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부담 줄 것 같아서 대신 이렇게 씁니다. 날씨 춥다. 건강해. 보냅니다. 읽음 표시를 기다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 뜹니다. 답장은 없습니다. 아들에게도 문자를 보냅니다. 밥 챙겨 먹어라. 이틀 후에 읽음 표시가 뜹니다. 역시 답장은 없습니다.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기다림에 익숙해집니다. 이게 우리 관계구나. 받아들입니다. 멀어진 거리,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좁힐 수 없는 거리, 그냥 그런가 봅니다. 내가 뭘 더 바랐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나는 욕심이 많은 걸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전화 한 통,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그것도 욕심일까요? 안부 묻는 것, 목소리 듣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이들을 키우며 바란 게 뭐였을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성공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살라고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자주 보고 싶다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연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욕심인가요? 시장에서 손님을 받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못 챙겼나? 안아주지 못했나? 놀아주지 못했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나?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엄마는 장사했어. 엄마는 맨날 장사만 해. 그래야 딸 밥 먹여주지. 딸은 토라졌습니다. 같이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곤했습니다. 저녁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놀아줄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피곤했고 매일 바빴으니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바빠. 혼자 해봐. 아들은 혼자 했습니다. 나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해야 했고, 밥해야 했고, 집안일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조금만 시간을 냈더라면, 같이 놀아주고, 숙제 봐주고, 이야기 들어줬더라면, 그랬다면 지금 달라졌을까요? 아이들이 좀 더 자주 연락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강하게 키웠나 싶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심을 키워주려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런데 너무 독립적으로 키운 걸까요? 이제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요? 기대와 후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기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식에게 키워줬으니 이제 보답받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걸까요? 요즘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라고. 부모가 해준 게 당연한 거라고. 맞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합니다. 자식이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부모가 낳았으니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서운합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37년간 고생한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게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손이 트도록 물이라고 허리 아파도 참고 아픈 곳 있어도 병원 안 가고 입고 싶은 옷 안 사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 여행도 안 가고 오직 아이들만 위해 산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닌가요? 나도 힘들고 외롭고 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화가 납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왜 연락 안 하냐고, 왜 엄마 생각 안 하냐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더 멀어질까봐, 잔소리하는 엄마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또 삼킵니다. 혼자 후회도 됩니다. 이렇게 키울 걸 그랬나? 좀 더 애정 표현을 할 걸,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걸, 안아줄 걸.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했고, 안아주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냥 일하고 먹이고 입히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알까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말로 하지 않아도, 안아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밤에 일기를 씁니다. 요즘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고. 오늘도 아이들에게 연락 없었다. 서운하다. 하지만 이해한다. 바쁘겠지. 나도 젊었을 때 바빴으니까. 시어머니께 자주 못 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입장이 된 것뿐이다. 쓰고 보니 위로가 됩니다. 조금, 내일은 전화해 볼까? 딸한테
아니면 또 참을까? 모르겠다. 자야지. 일기를 덮습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더 바랐나? 욕심이었나? 아니면 당연한 건가?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서운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시장으로 갈 것입니다. 장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연락을, 혹시 모를 전화를. 그게 내 하루입니다. 기대와 후회 사이에서 처음으로 하루를 비워봅니다. 37년 만입니다. 시장을 쉬는 것이 아팠을 때도 명절에도 눈 오는 날에도 나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진 적 없었습니다.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옆 가게 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한번 쉬어봐요. 나이도 있는데 괜찮아요. 쉬면 뭐해요. 그래도 몸 생각해야죠. 글쎄요. 하지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쉬어도 되지 않을까. 전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쉬자. 알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마침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워있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쉬기로 한 거니까. 7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채소가 보였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것, 시장에 가져갈 것들. 하지만 오늘은 안 갑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쉬는 날에는 뭘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37년간 쉬어본 적이 없어서 TV를 켰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요리 프로그램. 연예인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 다 재미없었습니다. 껐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평소 같으면 지금쯤 손님을 받고 있을 시간입니다. 바쁠 시간입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습관적으로. 혹시 연락 왔을까? 없었습니다. 오늘도 방을 청소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이불을 갰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1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할 게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모르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금방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 아직 오후가 많이 남았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못 보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꽃가게, 카페, 빵집. 다 있었구나. 몰랐습니다. 늘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카페에 온 것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사이즈는요? 보통 걸로요.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써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평생 이런 여유가 없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안도도 느껴졌습니다. 허전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안 가서, 일해야 할 것 같은데 쉬고 있어서, 하지만 안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무거운 걸 들지 않아도 되니까, 찬물에 손 담그지 않아도 되니까, 서 있지 않아도 되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또 혼자 TV를 봤습니다. 또 재미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자를 쓸까 생각했습니다. 딸한테, 아들한테, 오늘 처음으로 쉬었다고, 이상했다고,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을 것 같아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편했습니다. 어제보다 덜 아팠습니다. 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았습니다. 37년. 너무 오래 일했나 봅니다. 쉬는 것조차 어색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시장에 가야지.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일하는 게, 바쁜 게, 쉬는 게 더 힘들구나. 허전하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쓴 것 같아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이었으니까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나도 쉴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허락했습니다. 쉴 수 있다고. 퇴원하는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다. 병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문자는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짧고 간결했다.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처음 며칠은 화가 났다. 그 다음엔 서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담담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관계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한 거리인 것이다. 짐을 챙기며 생각했다. 아들은 나쁜 아이가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기 삶을 사는 것뿐이다. 아내가 있고 직장이 있고 친구가 있는 삶. 그 삶 속에 엄마는 가끔 안부를 묻는 존재일 뿐. 그게 나쁜 건가? 잘못된 건가? 퇴원 수속을 밟으며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가 모시러 오시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택시 타고 갈게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나는 괜찮았다. 정말로.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빴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아들도 그랬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익은 냄새가 났다. 집 냄새, 혼자 사는 집의 냄새. 조용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가방을 풀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에 잘 도착했어. 답장은 금방 왔다. 다행이네요. 몸조리 잘하세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아들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했다. 관심을, 사랑을, 헌신을. 어릴 적 내게 보여주던 그 애정을 계속 원했다. 하지만 아이는 자란다. 부모 곁을 떠난다. 자기 삶을 산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가 원했던 건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어른이 된 자식이 계속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필요로 하기를, 엄마를 중심에 두기를. 하지만 그건 아이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 몇 가지가 남아 있었다. 2번 전에 만들어둔 것들. 나는 밥을 지었다. 혼자 먹을 밥. 천천히,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아니다. 사랑한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 어쩌면 표현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다. 혹은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자라면서 그렇게 배워버린 것이다. 내 잘못일까?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게. 아니면 아들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니면 둘 다. 아니면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도. 중요한 건 이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아들은 40이 넘었다. 나는 70을 바라본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굳어졌다. 이게 우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받아들이는 수밖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다. 나는 천천히 그릇을 닦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기다릴 사람도 없었다. 저녁 무렵 나는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까지 천천히 걸었다. 수술 후라 몸이 아직 불편했지만 걷고 싶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산책하는 노부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아주머니,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젊은이. 나는 벤치에 앉았다. 저녁 하늘이 예뻤다. 분홍빛과 주황빛이 섞여 있었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이제 알겠다. 아들의 삶은 아들의 것이다. 나는 그 삶의 주인공이 아니다. 조연도 엑스트라도 아니다. 그저 가끔 등장하는 과거의 인물일 뿐이다. 그리고 그게 괜찮다. 내 삶도 내 것이다. 아들이 주인공일 필요가 없다. 아들을 기다리며 살 필요가 없다. 나도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아들의 문자가 와 있었다. 저녁 드셨어요? 나는 답장했다. 응, 먹었어. 너도 잘 먹어. 그리고 덧붙였다. 사랑한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한 게 얼마만인지. 사랑한다는 말. 언제부터 이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내 마음을 전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고요했다. 외롭지 않았다. 쓸쓸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할 뿐이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시장에 갈까? 도서관에 갈까? 공원을 산책할까? 뭐든 좋았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아들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소중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나에게도 내 시간이 있고, 내 선택이 있고, 내 삶이 있다. 눈을 감았다. 마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수술 부위는 거의 아물었다. 의사는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했다. 나는 다시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장바구니와 지갑, 그리고 휴대폰. 예전처럼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지는 않았다. 가방 속에 넣어두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았다. 시장은 활기찼다. 사람들의 목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신선한 채소와 생선 냄새. 나는 천천히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샀다. 배추 한 포기, 무 2개, 고등어 2마리.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아프셨어요? 응, 수술 좀 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고등어 싱싱한 거로 드릴게요. 고마워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와서 챙겨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나 혼자서도 잘하고 있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내 삶을 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냉장고에 정리했다. 배추는 김치를 담가야겠다. 무는 반찬을 만들고 고등어는 구워서 먹어야지.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지만 나눠서 먹으면 되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습관처럼. 하지만 예전처럼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냥 뉴스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고 그랬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주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겠지.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예전의 나였다면, 응, 괜찮아.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을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이렇게 썼다. 주말엔 친구랑 약속이 있어. 다음 주는 어때? 전송하고 나서 웃음이 났다. 친구와 약속이라니. 사실 없었다. 하지만 만들 수 있었다. 동네 경로당에 가도 되고, 혼자 영화를 봐도 되고, 공원을 산책해도 됐다. 아들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었다. 나도 내 일정이 있었다. 답장이 왔다.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뵐게요. 언제부터 아들은 나를 뵙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지만 괜찮았다. 어색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거리였다. 오후에 나는 도서관에 갔다. 오랜만이었다. 책장 사이를 걸으며 이것저것 꺼내봤다. 소설책도 보고 에세이도 보고 한 권을 골라 읽기 시작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외로운가, 고독한가? 아마 둘 다일 것이다. 가끔은 외롭다. 아들이 보고 싶다.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나는 나 자신과도 잘 지내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고등어를 꺼내 구웠다. 김치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다. 예쁜 접시에 담고 밥그릇도 제대로 놓고 나를 위한 식사였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뭘 할까? 경로당에 갈까? 아니면 등산을 할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선택지가 많았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던 때와는 달랐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별 생각 없이 봤다. 재미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떠올렸다. 시장에 가고 장을 보고 도서관에 가고 책을 읽고 밥을 먹고 평범한 하루. 특별한 일은 없었다. 아들에게서 연락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괜찮은 하루였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내가 있었다.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아들에게서 추가 연락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예전처럼 섭섭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환했다. 아름다웠다. 내일도 이렇게 살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만 쓸쓸하지 않게.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가끔 만나고, 가끔 연락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그게 나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내일이 기대되었다. 아들의 전화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하루가. 잠이 왔다. 깊고 따뜻한 잠이.